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항마클 무료 특강에 오신 원장님들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역대급 신학기 매출을 만들기 위해 저희가 2월이 매우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시즌에 우리 원장님들께서 어떤 부분을 반드시 챙기셔야 저희가 설 연휴가 지나고 본격적인 3주에서 한 달간의 매우 중요한 시즌이 다가올 텐데 그 시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역대급 매출을 만드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꿀팁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또 무료 특강이 돌아왔습니다. 네. 그리고, 자, 썸네일 지금 보시는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좀 특별한 분을 모셨어요. 네. 평소에 문프로 혼자 강의하던데, 누구실까? 또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요. 자, 사실 뭐, 이 단어를 모르는 원장님들, 이 단어에 대해서는 정말 귀에 딱지가 이도록 많이들 원장님들께서 고민 많이 하시죠. 문해력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원장님들. 자, 비단 국어 또는 독서 논술뿐만이 아니라, 네, 수학, 과학, 영어, 이런 기타, 이제 다른 과목에서도 문해력이 교육, 앞으로의 어떤 교육의 메가 트렌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부분은 이 정도는 원장님들께서 다 알고 계실 텐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각 과목별로 어떻게 원장님들께서 학원 현장에서 적용을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또 좋은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특별 강사님을 초빙하였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화면 보고 계시는 우리 독수리 에듀 학원장 이제 박혜림 원장님을 모시고요. 저희가 약 30분 정도 또 이제 문해력 교육에 대한 이제 강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30분 정도의 이제 박혜림 원장님의 강의 후에 또 제가 준비한 신학기 매출을 올리는 또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오늘의 특별 강사님 우리 박혜리 원장님을 박수로 모셔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화면 잘 보이시나요? 소리 잘 들리세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이남희 원장님, 감사합니다. 굉장히 떨립니다. 오늘 이렇게 저도 문프로님께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던 학원장으로서 제가 또, 역으로 제가 원장님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리를 마련되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도 벅차오르는 감정을 추스를 수 없네요, 지금. 자, 오늘은 우리 학원을 특별하게 해줄 핵심 전략인 문해력과 수해력에 대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이미지와 실제와 얼굴이 달라가지고 깜짝 놀라셨죠? 자, 우리에겐 AI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AI로 손을 봐서 짧은 머리를 길게 했습니다. 자, 몸도 지금 날씬해졌죠? 자, 이것도 문프로님께 배웠던 것들을 다 활용했습니다. 원장님들 이거 끝나고도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저의 소개를 하자면요. 저는 현재 바빠 스마트 클래스 총괄 본부장으로 하고 있으면서 마포 용산 지사장 운영하고 있고요. 여타 브랜드의 지사장과 현재 독수리 에듀 학원장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뭐 학교에서도 수업을 했었고 다수의 문해력 수학 본부장이나 지사도 했었고요. 또 이제 강사 파견 그런 것들도 많이 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몸으로 직접 부딪히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남들이 얘기하는 건 사실 잘 제가 못 믿거든요. 근데 제가 현장에서 뛰어보고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쳐보고 지도했을 때 얻어지는 그 결과값을 통해서 이거는 확실하구나. 이거는 괜찮구나 하는 것들을 통계적으로 수치로 좀 알게 되고 습득해서 그것들을 아이들한테 적용해 봤더니 진짜 되네?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강력하게 학부모님이나 원장님들한테 어필할 수 있었고, 그게 상담에 연결되었을 때 상담에서도 확률이 높게 유입이 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기에는 좀 외향적인 것 같지만 사실 되게 소심한 아이예요. 그가 아이지만 되게 지금 심장이 뛰지만 열심히 해보도록 할 테니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 당연히 문해력에 대한 얘기고요.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원장님들의 학원 경영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는 수학학원 또는 영어학원 원장인데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왜 문해력이 중요할까? 또는 예체능 원장인데 나랑 무슨 문해력에 관련이 있을까라고 싶을 수 있습니다. 제 경험상으로 말씀드려보면요.
저는 이제 수학이랑 국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또 어머님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어머님 누구 소개로 오셨어요? 라고 얘기하면 학부모님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학원이나 예를 들면 본인 집에서 이제 뭐 이렇게 프리랜서로 다니시는 방문 선생님들 있잖아요. 그 선생님이 여기 제가 못하니 저쪽 학원에 독수리 외고 학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뭐 연산을 잘 가르치더라. 또는 국어를 잘 가르치더라? 뭐 이런 얘기 때문에 소개로 들어오는 경우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들은 왜 안 가르치지, 이거를? 못 가르치는 건가? 안 가르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또 예체능 원장님 같은 경우에 제가 지사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화가 이제 문의가 많이 오는데 쇼킹했던 적이 있었어요. 태권도 관장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그런데 태권도 관장님이 저한테 왜 전화하셨을까 했더니 사고력과 한글을 가르치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아이들이 중학년 이상부터는 빠져나가고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은 이제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들도 고민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걸 가르치고 싶다고 해서 가맹 상담을 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코로나 때 미술학원이나 예체능 학원 또 다들 그렇겠지만 예체능 원장님이 되게 고민하고 있으셨을 때 미술학원 원장님이셨는데 교구 사고력을 도입하셔서 남들이 어려워할 때 유지도 잘하면서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원장님들을 봤을 때 남들이 하지 않는 건 나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안 하는 거 내가 해야지. 그러면 그 시장을 내가 선점하게 되고 점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원장님이 한테 신뢰감이 쌓이고 아이들한테 좋은 결과가 얻어진다면 어머님들은 당연히 보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게 입소문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문해력이 중요한가라고 봤을 때 이 내용들은 뉴스를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이제 공지가 됐죠. 개편안이 공지가 되었는데요. 저는 2028년도는 이제 너무 가까이 있고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주안점을 두지 않고 우리의 타겟은 여기 초중등 선생님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2033년도와 2040년도 대입을 중점으로 볼 건데요. 여기서 잠깐, 자, 퀴즈를 낼 겁니다. 퀴즈 맞히신 분에게는 커피 쿠폰 쏠게요. 스타벅스는 아니고요. 메가커피 보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채팅창에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2033년도에는 그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2026년을 기준으로 몇 학년일까요? 자, 쓰고 계신가요? 저한테 보이지가 않네요. 자, 잠깐만요. 답이 나왔나요? 자, 6학년이에요. 근데 이거는 퀴즈가 아니었어요. 워밍업이었어요. 자, 원장님 누가 가장 빠르셨죠? 곽쌤 초6입니다. 곽쌤은 조금 죄송하지만 이거는 퀴즈가 아니었어요. 진짜 본격적인 건 2040년도입니다. 2040년도는 2026년 기준으로 몇 세일까요? 채팅창 써주세요. 아이고, OTP는 뭘까요? 이남희 원장이 아닙니다. 자, 곽쌤 축하드립니다. 6살입니다. 자, 그러면, 자, 곽 원장님, 저에게 그 귓속말로 전화번호 남겨주세요. 제가 커피 쿠폰 쏴드릴게요. 자, 6살이에요. 그러면 자, 2033년도는 현재 이제 6학년 될 학생들이고, 2040년도에는 6세가 된 아이들이죠. 우리는 이 아이들이 타겟층이에요. 그럼 이 아이들이 앞으로 대입과 내신을 봤을 때 선훈 수련 평가가 확대된다고 하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신 평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수능도 선훈 수련 평가가 도입이 확대되고 추후에 2040년도에는 수능이 폐지된다고 하죠. 아직 확정은 아니나 그쪽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내신에 아주 치중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학생부 중심의 전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내신에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될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내신이 선응 수령 평가가 된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준비를 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 문해력이라는 것은요, 한순간에 생기지 않는 거 아시죠? 근데 문해력은요, 골든타임이 몇 살일까요? 초등학교 2학년 정도가 골든타임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뭐 그때가 아니어도 그럼 하지 말아야 되나? 그건 아니죠. 안 하는 것보다
늦었을 때가 늦었지만 그래도 하는 게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겠죠. 하지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뿐.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기 전에 문해력을 확립해 놓아야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이게 교과 내용을 이해하는 이해력과 표현력이 바로 핵심입니다. 자, 그리고 서울대에서도 입시 전략이, 입시 계획안이 발표되었는데요. 여기서도 중요한 점은 2028년도지만 앞으로 서울대가 발표한 게 이렇다 하면 다른 학교들도 이렇게 갈 거예요, 아무래도.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일반 전형으로 봤을 때, 일반 전형을 볼 게 많이 가니까 서류형, 내신 평가가 50%가 반영이 되고요. 면접이 50이에요. 그럼 면접은 얼굴 잘생긴 걸로 볼까요? 아니죠. 아이가 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생기부를 통해서 확인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자녀들을 뭐 입시를 해보신 분들이나 고등학생 지도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면접의 내용은 생기부의 내용 적혀져 있는 아이들 뭐 독서 습관이라든지 아니면 동아리 활동 또는 수업 내에서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것들에 대한 질문들을 할 거예요. 그것들 갖다가 할 건데 면접 학원이나 그 면접 학원에 한두 달 다녀가지고 이게 될까요, 과연? 아이들의 6년치가 또는 12년치가 쌓여져 있을 거잖아요. 그 내용들을 아이들이 내재화 시켜서 내거화 시켜서 말로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내가 나를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어야 돼요.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나에 대한 얘기를 쓸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이것을 왜 선택했으며 이 동아리를 왜 지원했는지 이 과를 왜 지원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아이들은 잘 읽기도 해야 되지만 잘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읽기와 쓰기는 문해력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은 미리미리 초등학교 때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택 중심의 평가에서 이제는 선호스러운 평가, 정답 중심이라면 너에게 그 면접에서는 너에게 너 이거 답이 뭐야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의 생각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이해를 했는지, 설명을 잘 할 수 있는지, 잘 표현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 초등 문해력은 미래 입시의 경쟁력이자 미래 사회의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국가 정책을 대비하지 않으면 몇 년 후에는 도태되겠죠. 남들은 다 하고 있고 이미 했고 잘 진행되고 있는데 원장님들이 이거 준비해 놓지 않는다면 왜냐면 우리도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 결과값들을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가서 하면 남들 다 할 때 고점에서 해봐야 별로 나한테 재미가 없는 거죠. 지문을 읽고 조건을 해석하고 의미를 구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교과 성적의 전부가 되는 구조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식 전달 중심 수업에서 사고 기반의 수업으로 전환될 것인데, 이제 아이들은 지문을 읽거나 책을 교과서를 읽을 때 글의 구조를 이해해야 되면서 그것을 정리, 요약할 줄 알아야 되면서 그 사고 과정을 말과 글로 정립할 수 있어야 되고요. 말과 글로 정립한 것을 다시 자기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죠. 이것들이 모두 합쳐져서 문해력이 완성되는 겁니다. 문해력은 그냥 단지 글만 잘 읽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면 여기서 퀴즈가 또 하나 나올 거예요. 아이들은 수학, 국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일까요? 뭘 못할까요? 자, 유출 한번 해보실까요? 채팅창에 써주세요. 한 명 더 드립니다. 아까 곽쌤 한 번 드리고 그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뭘 못할까요, 아이들이? 커피를 별로 안 좋아하시나요? 어려울까요, 이거 질문이? 자, 보시면 지금 아이가 멍 때리고 있어요. 그죠? 멍 때리고 있는데 김혜리 원장님 잘 다시 한번 써주세요. 저랑 이름이 같으시네요. 문해력은 저학년 때부터 긴 문장, 긴 글도 유창하게 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의미 단위로 끊어 읽어줘야 돼요. 이게 바로 자연스럽게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읽기 전략이 필요합니다. 맞아요. 강강희 원장님 축하드립니다. 저에게 귓속말로 저 해주세요. 저희 연락처 알려주세요. 읽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수학을 못하고 국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읽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또박또박 음절음절 읽을 수 있는 아이로 만들어줘야 돼요. 자, 학원의 생존 전략은 과목에 상관없이 계산력 강화가 아니라 문제풀이 요령이 아니라 잘 읽고 분석하고 요약 및 설명할 수 있는 아이로 우리가 양성시켜야 됩니다. 아, 난 굳이 하고 싶지 않아. 그럼 어쩔 수 없지만 저는 하셨으면 좋겠어요. 수입을 지금보다 두 배, 세 배를 얻어가실 수 있는데 왜 안 하십니까? 그죠? 자, 수학에서 그러면 문해력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라 봤을 때 조건을 일단 분석하고 이해해야 되겠죠? 키워드를 찾고
그 개념을 언어화 해야 되는데 이 언어는 수학에서는 기호라 식으로 해야 되게 바꿀 수 있어야 되겠죠? 문제 구조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조건 이해를 보시면 자, 우리 아이들 이거 지금 4학년 친구들의 문제인데요. 저희는 이렇게 해요. 지금 제가 노트북에다 했다 좀 잘 못 써도 이해해 주세요.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가장 큰 수를 구해보세요 하고 저희는 이렇게 끊어 읽는 걸 시켜요. 수학할 때도. 끊어 읽으면 의미 단위로 끊어 읽으면 이해가 좀 더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가장 큰 수, 내가 찾아야 되는 거에 이렇게 세모 표시하고 형광펜으로 또 긋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들 다 하나하나 읽어봐야 되겠죠? 천의 자리 숫자는 2입니다. 그러면 천의 자리를, 자, 저는 이렇게 해놓고 천의 자리에다가 2라고 씁니다. 그럼 100만의 자리는, 자, 우리 이렇게 4개씩 끊어 있죠? 그러면 1만, 10만, 100만. 100만의 자리는 천의 자리 숫자의 4배입니다. 그럼 저는 여기다 먼저 쓰지는 않고 이 100만의 자리 숫자는 천의 자리 숫자의, 자, 천의 자리 숫자가 2였으니까 2 곱하기 4는 8. 이렇게 식으로 써봅니다. 이거를 개념화해서 식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100만의 자리엔 8이라고 적고 10억의 자리 숫자는 6보다 작습니다. 그럼 옆에다가 그거에 해당하는 0부터 5까지의 수를 써봅니다. 0부터 9까지 수를 모두 한 번씩만 사용하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주는 정보는 이게 10자리 숫자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겠죠. 이런 다음에 문제를 푸는 데에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계시죠? 사실 이게 귀찮아 보이지만 처음에만 아이들 연습시켜 놓으면 그다음부터는 아이들이 알아서 하거든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념의 언어화는 좀 전에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지금 5학년에는 약수와 배수를 배우잖아요.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약수와 계수, 요거를 약수는 어떤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기보다는 이거의 뜻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요. 약수는 어떤 수는 보통 네모로 하죠, 우리가. 어떤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야. 그럼 사칙연산에서 약수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 어떤 거에 해당되니? 그러면 아이들은 대부분 나눗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나눗셈에서는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와 몫이 있는데 이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이 수가 주인공인데 얘는 어디에 해당되는 것일까라고 물어보면 한참 고민한 후에 웬만한 아이들, 저희는 문해력을 또 같이 하기 때문에 웬만한 아이들은 자, 요거 나누는 수예요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나누는 수라는 말을 아이 입에서 나오게끔 하고요. 그러면 어떤 수는 뭐에 해당되는 걸까? 자, 이거 이름은 뭘까? 나누어지는 수예요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나누어 떨어지게 하면 나머지는 몇이라는 얘기야? 0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고 넘어가요. 이미지화 시킨 다음에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랑 식으로 바꿔보고 개념을 정립한 다음에 넘어가요. 근데 이게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죠?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냥 아이들 저는 무학년제로 다 하고 있거든요. 충분히 5분 내로 이렇게 개념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 아이들 문제 풀린 다음에 다른 친구들한테 또 넘어가거든요. 무학년제로 해도 저는 초등학교 2학년부터 중학생까지 제가 가르치거든요. 다 섞어 있고 책도 다 다릅니다. 그래도 문제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 구조를 파악하는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우개가 한 묶음에 8개씩, 자, 지우개가 한 묶음에 8개씩, 15묶음이 있습니다. 하고 저는 다 읽지 않고 이렇게 끄는 다음에 그러면 이거는 지우개가 몇 개라는 얘기야? 하고 식으로 적어보게 합니다. 이 지우개를 한 모듬에 12명씩 두 모듬의 사람들에게, 그러면 사람은 12명씩 두 모듬이라는 몇 명이 있겠네? 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이 나눠주려고 한다면 한 사람에게 지우개를 몇 개씩 줄 수 있는지 중요한 건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려고 한다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정리한 것들을 끊고, 그러면 우리는 한 사람이 몇 개씩 가져야 되는지를, 몇 개씩 줄 수 있는지를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야 되는구나 하고 아이들이 쓰게끔 합니다. 이렇게 해서 구조를 파악하고 문제를 풀면 사실 아이들이 되게 문제를 보면 문제 보자마자 되게 달려들잖아요. 저는 달려들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끊어서 읽으면서 좀 정립하시면 아이들이 문제 풀 때 조금 잘 이제 이해 좀 하네, 분석 좀 하네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이렇게 아이들이 해놓은 거 보면 개념에서도 끊어읽기 하고 밑줄 치고 동그라미 하고 형광펜으로 치죠. 형광펜이 있는 거는 내가 지금 찾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라 이렇게 하고 개념을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저는 지금 바빠 초등 개념서를 쓰고 있는데요. 이거의 좋은 점 뭐냐면 시중교재는 제가 이제 시중교재 디딤돌 라인을 좀 많이 쓰는 편인데 거기에는 개념이 설명을 해도 개념 하다가도 아이들이 이제 잘 까먹기 때문에 제가 개념을 쓰게끔 하거든요. 그런데 잘 안 쓰려고 하죠. 그 문제 풀다가 또 이 직사각형 개념에 대한 문제가 나면 또 물어보고 대답 못하면 제가 이게 쓰게 하는데 이 바빠에는 개념에 이렇게 회색으로 해서 연필 잡고 따라 쓰게 돼 있어요. 저희가 문해력 라인으로 그걸 추구하기 때문에 쓰는 걸 추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게끔 되어져 있는데 제가 처음에 이 바빠를 도입했을 때 되게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저도 이게 쓰는 게 익숙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쓸 때. 근데 2학년 친구였는데 2학년 친구에게 이 책을 처음 적용하고 있을 때였어요. 이건 3단계지만 2학년 걸 했을 때. 그런데 제가 개념 설명을 하고 이제 이 친구한테 읽어보라고 한 다음에 다른 친구를 봐주고 있었는데 왔더니 이 친구 여기 회색을 다 채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 요 제목이 딱 눈에 들어왔어요. 바쁜 친구 빠르니 두뇌 자극 학습법. 두뇌를 자극하는구나. 그냥 회색만 있어도 아이들이 스스로 쓰게끔 하네라는 그때 느꼈어요.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 유치원 때부터 이런 거 따라 쓰는 거를 해봤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따라 써라고 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알아서 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여기다 기본적으로 써져 있으니까 더 예쁘게 쓰고 천천히 쓰게 돼요. 천천히 음절을 쓰게 되면 음절 보게 되잖아요. 보게 되고 머릿속에 각인이 되겠죠. 물론 한 번 본다고 해서 다 되진 않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바빠에서 또 좋은 점은 숙제로 내주는 책에 이렇게 연산이 노출되어 있고 서술형 문장제도 노출이 매번 되어 있어요. 서술형 문제집을 따로 쓰는 것보다 이렇게 연산도 노출되어 있고 서술형 또 다양한 유형 이런 것들이 매번 노출이 되어 있는 아이들을 나중에는 점점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나중에 크게 차이 나겠죠. 이 친구들은 이제 8세 된 친구들인데 이 교재는 작년 말에 했던 교재예요. 이건 사고력 교재인데 제가 한글을 가르쳤고 한글 가르친 다음에 지금 문해력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의미단위 끊어 읽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책도 이렇게 알아서 700g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야기하고 맞는 말이 동그라미 해보세요 하고 너무 정확하게 의미단위로 끊어 읽었죠. 밑에 있는 친구는 다른 친구인데 이 친구도 마찬가지 이렇게 끊어 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읽은 티가 나죠. 왜냐면 큰 애들은 이렇게 슬래시를 대충 하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반듯반듯하게, 왜냐면 제가 글씨 쓸 때 되게 예쁘게 쓰도록 하거든요. 이렇게. 제가 이 7세 친구들의 글씨가 너무 예뻐서 최근에 초등학교 5학년 들어온 친구가 있는데 너무 개발세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7세 친구들 너 글씨 좀 볼래? 너 깜짝 놀랄 거 하고 이거 보여준 적이 있어요. 자신감 있게. 이 친구들 보세요. 네모 칸 안에 거의 다 들어가게 쓰죠. 그런데 지금 5학년 친구들은요, 이 칸 안에 쓰는 게, 우리 서술형 쓸 때 줄 이렇게 있잖아요. 다 넘어가잖아요, 아이들이. 근데 이게 어릴 때부터 습관을 시키니까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너무 잘 쓰죠, 예쁘게. 위에 있는 친구는 남학생이고, 밑에 있는 친구는 여학생인데, 너무너무 예쁜 친구들이라 제가 잘 키우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자, 이것도 바빠 스마트 클래스에 있는 문장제인데요. 이 문장제 같은 경우에도 문해력 책이에요. 문해력 책과 이제 수학 책이 따로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교과 연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맞춤법 독해라고 되어 있지만 소리내서 유창성을 키우기 위해서 소리내어 2번씩 읽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의미 단위로 끊어 읽게 해요. 그리고 초등학교 1, 2학년에는 편지글, 뭐 일기글, 다양한 글들이 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교과 연계가 되어져 있다는 점이 되게 장점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도 원장님들 제가 이 책으로 하지만 다른 책, 과학책이든 사회책이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오늘 고모가 결혼을 했다. 고모는 곰돌이처럼 생기셨다. 두 분의 직업은 군인이다. 그런데 근육은 고모가 더 많다. 힘 자랑을 하면 누가 이길까 하고 제가 첫날 이 은는이가가 붙는 게 주어란 말은 잘 안 쓰고 주인공 단어야. 그래서 고모가 결혼을 했습니다. 고모부는 곰돌이처럼 생겼다. 직업은 군인이다. 근육은 고모가 더 많다.
누가 이길까? 이렇게 해서 맥락을 빨리 찾는 거죠. 이렇게 끊어 읽으면. 그러면 아무리 장문의 글이라도 아이들이 글을 읽는데 어려움이 없게 돼요. 지금은 짧은 글이지만 우리 초등학교 되기 전인 7세 친구들이 요런 책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괜찮지 않나요, 책이? 저는 너무너무 잘 쓰고 있고, 방학 특강으로 신규를 유입하고자 했는데, 반응이 다 좋으셨고, 수학이랑 문해력이랑 둘 다 등록하셨었는데, 특강을 정규 수업으로도 다 등록을 하셨어요. 그만큼 어머님들 수요가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날씨, 뭐, 햇살이 따뜻인데 햇살이 어떤지 이렇게 맞춤법, 그리고 네모칸이 있어서 여기 안에다 쓰게끔 연습되어 있고요. 여기 네모칸으로 그 창문 모양 있죠? 거기다 쓰게 하고 띄어쓰기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이거를 계속 노출시키는 거예요.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국어 문법 나오잖아요. 그 문법이 이제 문이과 통합됐기 때문에 이제 얘네들이 뭐 화작이나 엄매 고를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럼 모든 아이들이 해야 되죠. 그러면 이 친구들이 이런 것들, 문법적인 거, 맞춤법, 하여튼 그런 것들을 내가 외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녹아서 알게 되는 거죠. 해외 살다 오는 친구들이 영어를 국제학교를 다니던 친구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문법을 다시 공부하잖아요. 문법을 공부할 때 쉽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색한 걸 금방 찾아내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의 문법도 어색한 걸 찾으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씩 노출해 주시고 초등학교 때 문해력을 완성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끊어 읽었죠. 끊어 읽고 이거는 비문학 파트예요. 저희가 이제 비문학 교과 연계되어 있는 사회와 과학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지문이 재미있는 글 소재를 이용해서 교과가 연계되어 있으면서 교과 과학이라고 써 있죠. 이런 것들을 소재로 해서 문제도 만들어져 있고 지문을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배경 지식도 쌓고 사실 그 배경 지식을 통해서 저희가 국어 지문에서 그러니까 뭐 국어 문제도 풀지만 또 수학에서도 배경 지식이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이들이 많이 물어보죠. 선생님, 코뿔 쏘는 전 본 적이 없어서 기- 그램을 써야 될지 킬로그램을 써야지 톤을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친구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배경 지식이 많이 있어야 아이들이 또 이런 게 재밌으니까 엄마한테 가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파리는 앞다리 가늘고 짧은 털 끝에 있는 구멍으로 맛을 느낀대. 그럼 엄마가 어디서 배웠어? 우리 독수리 학원에서 배웠어. 오늘 거기 지문에 나왔어.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문제의 근거가 되는 것들에 이렇게 번호 달고 밑줄도 긋고 하면서 여러 번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끊어 읽었지만 이렇게 지문 분석지를 통해서 아이들이 또 정리하면서 사고를 정리하고 생각을 정리하고 뇌의 구조화를 시키는, 글의 구조화를 시키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내가 오늘 보여온 내용, 둥둥 떠서 잠을 안 잔다고 하는 이 내용이 있는데 글을 읽고 여기다가 내용을 요약 정리를 한 거예요. 기억한 내용을 이 친구 같은 경우에 4학년, 이제 5학년 되는 친구인데요. 어, 아이가 맨날 95점 맞았어요, 수학을. 근데 제가 어머님한테 그 이유가 어머님, 이 아이는 꼼꼼하게 안 읽어서 그래요. 그러면 그 해법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셨을 때, 문해력 하셔야죠. 저희가 그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하고, 한 달 조금 지났을 때 이 아이가 처음으로 1학기 때 한 번도 100점을 못 맞췄던 90점 맞고 95점 맞던 친구가 100점을 맞아오는 아이가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친구 왼손잡이에요. 엄청 잘 쓰죠. 남자친구인데.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친구 같은 경우는 중학생 친구인데 이 친구는 글을 많이 읽었던 친구인데 꼼꼼히 안 읽었던 친구예요. 그런데 내용 이해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학도 못했던 친구인데 지금은 반에서 1등하는 중학생 친구예요. 풀이 과정도 너무너무 잘 썼죠. 자, 요거 지금 소리 들리셨나요? 저희 지금 문해력 수업을 하고 있는 친구인데 음이 단위로 끊어주고 처음엔 못하니까 끊어줬어요. 끊어주고 음이 단위로 읽는 걸 연습했더니 아이 되게 유창해졌죠. 유창해져서 이 친구가 수학이 되게 자신 없는 친구여서 처음에 테스트 보러 왔을 때 울고 갔어요. 잘 못했던 친구라 2학년 되는 친구인데 지금 한 자릿수 적배쌤도 잘 못한 친구인데 되게 많이 올라왔거든요. 이 수업을 하면서 되게 자신감을 많이 얻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도 정규로 등록했어요.
그래서 밥바에는 이렇게 수학 라인과 문해력 라인이 있는데 저는 너무너무 극찬을 하고 있고요. 또 좋은 점은 제가 이거 책을 초등물품을 받자마자 너무 예뻐서 바로 전면 책장을 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잘 보이는 곳, 저 5단 책장인데 여기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다 쫙 깔았어요. 그랬더니 어머님들이 대기하시면서 이 책들을 보시는데요. 지금 이걸 진열을 해놓은 거를 항상 정리를 해놓는데 정리를 해놓는 이유가 어머님들이 어떤 책을 봤는지가 딱 보여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문해력 라인, 수학 문장제, 뭐 수학 이런 거 보시거든요. 그러면서 저한테 선생님 문해력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고 등록하는 케이스도 많고요. 그리고 일단 책이 너무 뽀대나니까 어머님들한테 내놓기에 부끄럽지 않더라고요. 자, 그럼 오늘의 결론은 문해력, 수해력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시작하지 않고 계시는 원장님들이 많다 보니까 블루오션이라는 거죠. 블루오션일 때 빨리 선점하셔서 학원의 경쟁력과 차별화, 그리고 확장성, 내가 신규 아이들 학생 한 명을 더 받지 마시고 지금 내가 데리고 있는 학생에게 두 배, 세 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원장님한테도 편하고 아이도 편하고 그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 아이를 가르치기도 정말 편해요. 그래서 제대로 된 도구를 잘 사용해야 되겠죠? 도구만 좋다고 해서 잘 휘두르진 않아요. 잘 된 도구를 갖다가 잘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밥바에서는 원장님들 매월 세 번의 줌교육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런 지금 제가 안내드렸던 것들을 저도 배운 거거든요. 배워서 수업 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도 너무 좋고 회사의 마인드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으시면 내일 우리 황마클 원장님들 대상으로 특별 세미나를 제가 만들었어요. 갑자기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원장님을 대상으로 제가 좀 이따 채팅창에다 올려드릴 건데 폼 링크 작성하셔서 내일 밤 10시에 참여하실 분은 참여하시고 그리고 그 원장님을 대상으로 특별하게 제가 특별한 대박 혜택을 준비했으니까 많이 많이 참석해 주시고 좋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정말 며칠 밤새워서 준비해주신 우리 수고해주신 박혜림 원장님을 위해서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그 강의 중간에 우리 박혜림 원장님께서 영상을 하나 보여주셨는데요. 그 영상이 소리가 조금 안 나왔던 것 같아요. 혹시 좀 공유해 주실 때 소리 공유를 한번 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마이크 소리가 한번 안 켜주시고요. 나오군요. 네, 네, 잠시만요. 제가 지금 공유가 돼 있는 건가요? 네, 지금 화면 아, 보이고 네네.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이 친구 너무 잘하는데 이게 안 들렸군요. 잠시만요. 저는 사전에 같이 확인했을 때 잘 들리긴 했는데 이 아, 줌 네. 이제 오늘은 잘 안 들렸네요. 지금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어, 좀 잘 안 들리네요. 이 부분이 좀 원장님께서 꼭 보여주고 싶으신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요거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저한테도 이제 교환을 보내주셨으니 네. 그리고 이제 내일 또 이렇게 특별하게 그 설명회를 준비해 주셨다라고 박기래 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현재 이제 많은 분들, 잘 모르는 분들, 저희가 아직 서로 이제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그런 혜택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말씀을 드릴 수는 좀 없는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부분이 궁금하신 되게 좋은 혜택으로 저도 이제 무엇인지 저도 이제 사전에 좀 들었는데 굉장히 좋은 혜택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내일 이제 또 특별한 설명회를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 네, 그 부분 참여하셔서 네, 그 해당 내용에 대한 정보를 또 들으시고 또 좋은 기회를 많이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제가 한번 공유를 해서 보여드려 볼게요. 어떤 영상인지. 혹시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됩니다. 요 동영상이 잠시만요. 이게 아닌가? 자자자자자 여기네요. 그죠?
헛부리 영감님, 내일 낮 우리 집에서 생일잔치를 엽니다. 내일 낮 맛있는 과일과 헛부리 영감님, 내일 낮 우리 집에서 생일잔치를 엽니다. 맛있는 과일과 팥죽을 준비했어요. 영감님이 좋아하시는 접시 돌리기 공양도 해요. 낮잠 주무시다가 깜빡하지 마세요. 오브랑 할머니 드림. 네, 잘 들리셨나요? 네. 우리 박혜리 원장님, 요 슬라이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아까 뭔가 중요한 부분이신 것 같아서 좀 설명을 조금만 부연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이 친구가 되게 자신감 없는 친구였는데, 읽기가 자연스럽게 되니까 목소리가 되게 크지 않나요? 목소리도 커졌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꼼꼼하게 읽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사실 여기 끝에 보면은, 아까 전에 혹부리 할머니 드림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안 읽고 넘어가는 아이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이 친구는 여기까지 다 읽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언급이 없었는데, 그래서 이게 어릴 때부터 들어 있어야 되고,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녹아든다. 고학년들한테 이거 시킨다고 잘 안 하거든요. 잘만 읽어도 문제에 틀리는 양이 반 이상은 줄어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채팅창을 통해서 또 질문을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또 내가 내일 설명회 참여가 어렵다거나 또 한번 박혜리 원장님과 뭐 소통, 뭐 카톡이든 전화로 대화를 나눠보고 싶다 하시면은 네, 지금 이 화면을 캡처하시거나 네, 사진 찍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때요, 여러분? 제가 이제 항마클 무료 특강에서 마케팅이나 세일즈, 이런 AI에 대해서만 전달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 조금 더 많은 다양한 정보들, 제가 가끔씩 뭐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말씀도 드리고, 좀 이렇게 조금 더 다방면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이렇게 무료 특강으로 가져오려고 해요. 네, 오늘 어떠셨나요, 여러분? 채팅창으로 답변해 주시겠어요? 네, 좀 새로운 형태의 이렇게 이런 무료 특강도 가져와 봤는데 어떠세요? 따봉 올려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참신한 아이디어였나요? 네, 좋습니다. 어, 그리고, 어, 네, 감사합니다. 네, 비단 이제 저기 국어 독서 논술뿐만이 아니라 이제 실사례가 있으니 좋네요. 네, 네, 바로 적용할게요. 제가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기회로 조금 더 다양한 분야의 우리 원장님들께 사업에 또 사업 성장에 도움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또 이렇게 모시고 올 테니 원장님들께서 또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각자 물 한 모금만 드시고 1분만 쉬었다가 또 제가 준비한 우리 신학기 대비 전략에 대해서 또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1분만 물 한 모금 드시고 오실게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네. 자리에 다시 돌아왔다 하시면 채팅창에 1번 부탁드릴게요. 네.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확인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벌써 1월 이제 하루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중요한 시즌. 1년, 어떻게 보면은 1년 농사의 가장 중요한 시즌인 이제 1학기, 이제 3월을 앞두고 한 달 남았습니다. 중요한 시기라서 우리 원장님들께서 고민도 있으실 테고, 또 나름대로의 걱정과 고민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공감하신다 채팅창에 2번 부탁드릴게요. 네. 자, 오늘 그 고민을 어떤 것들을 해야 될지 제가 명확하게 가이드를 드리는 시간 준비했으니 오늘 조금 이제 눈을 좀 크게 뜨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이 5가지 주제에 대해서 크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2월달 문프로 가이드를 따라서 제대로 한번 신학기 매출을 만드는데 조금 더 노력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또 2월 제가 준비한 챌린지 또는 스터디가 있으니 그 부분도 많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자, 여러분들 챗GPT로 블로그 글 써보신 분 채팅창에 1번. 네. 챗GPT로 블로그를 쓰는 게 장점도 있지만 뭔가 좀 어색한 부분이 있다. 챗GPT로 써보신 분들은 공감을 하시나요?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새로운 좋은 도구를 가져왔습니다. 자연스러운 블로그 글쓰기 끝판왕 클로드 AI에 대해서 또 무료로 챗GPT보다 더 아직 자연스러운 글쓰기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지금 2월 달 그리고 이제 3월 달까지 우리 신학기 매출 폭발 위해서 지금 원장님들께서 어떤 것을 챙겨야 되는지 제가 가장 중요한 3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자, 우리 항마클 카톡방에는 가맹사업 지사 업무를 하시는 우리 본부장님, 지사장님들 많이 계시죠? 자, 지금 2026년에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움직여야 남들보다 조금 더 차별화된 어떤 여러분들이 세일즈, 영업 활동을 하실 수 있고 더 많은 신규 가맹 모집을 하실 수 있는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 제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현재 여러 가지 SNS의 어떤 분위기, 변화에 대해서 아무래도 많이 보고 있고, 또 현재 성과를 잘 내는 분들이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를 그런 부분을 제가 연구하고, 스터디하고 연구하는 게 또 저의 업무이기 때문에, 또 현장에서 제가 이제 모르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제가 이렇게 온라인 마케팅과 학원 마케팅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또 도움이 될 만한 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우리 학원 최대 매출 계산기. 그리고 원장님들께서 2, 3월 동안 어떤 액션을 하시면 좋을지를 스스로 이렇게 AI를 통해서 정리해 볼 수 있는 도구를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5번째는 AI로 무료로 AI 소개 영상을 만드는 방법까지 하나씩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연스러운 블로그 글쓰기 끝판왕 클로드 AI입니다. 자, 여러분 카메라를 켜주시면은 저기 자, 오늘 잘 참여해 주시는 분 2분을 제가 선정해서 특강 후에 즉석으로 라이브 컨설팅을 진행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컨설팅 원하시는 분은 네, 이렇게 이제 많은 참여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혹시나 카메라 켜는 게 너무 어렵다 하시면은 네, 채팅창으로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열정을 보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클로드 AI입니다. 스펠링이 다소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자, 클로드 AI입니다. 여기 주황 색깔 동그란 로고 보이시죠? 네, 이게 바로 클로드 AI입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시고요. 네, 이렇게 생긴 사이트입니다. 자, 클로드 AI 여러분들께서 이제 구글 아이디만 있으시면 네, 간편 가입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자, 챗GPT랑 비교를 해볼 거예요. 자, 우리 클로드 AI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여기 현재 어떤 모델을 쓸지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퍼스라는 게 있고, 소넷 이런 게 있고, 하이쿠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 오퍼스 모델은 유료 모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클로드 AI의 두 번째, 이 소넷 모델입니다. 소넷 4.5. 네, Best for Everyday Tasks. 이제 우리가 일상적인 업무에 가장 좋다라고 이제 나와 있죠. 네, 우리 무료 버전으로도 충분합니다. 네. 그래서 결과물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결과물. 자, 결과물을 비교해보면, 자, 학원 정보를 제가 임의로 하나 넣어볼게요. 그리고 챗GPT랑 비교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가상의 학원 페르소나를 제가 이런 학원이 있다고 임의로 가정을 할게요. 네, 학원명, 그리고 원장명. 네, 자, 이 내용을 학습을 시킬게요. 아래 학원 정보를 학습하고 대기해. 지금은 답변. 아래 학원 정보를 학습해줘. 지금은 답변 추출하지 말고 대기해줘. 대기해. 자, 이렇게 동일하게 클로드 AI와 챗GPT를 학습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동일하게 지금 학습을 시켰죠. 자, 그리고 어떤 글쓰기 방식도 이제 제가 한번 학습을 시켜보겠습니다. 똑같이 학습을 시킬 거예요. 자, 앞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글쓰기를 해줘. 라고 똑같이 클로드 AI도 학습을 시키고요. 챗GPT도 학습을 시키겠습니다. 자, 똑같이 학원 정보와 글쓰기 방식을 학습시켰고요. 그 다음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학원 소개하는 블로그 글 적어줘. 제목, 이제 필독하세요. 뭐 상담 전 필독. 이제 저희 학원 블로그 첫 방문이신가요? 자, 동일하게 챗GPT에도 그리고 클로드 AI 무료 버전인 소넷 모델을 활용해서 그대로 똑같이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교를 해볼게요. 자,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 생각해요. 약간 말투가 그 AI 특유의 말투가 나오죠. 공감하시는 분은 고개 끄덕끄덕 또 채팅창에 1번 공감하시는 분들은 AI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좀 더 있으신 분들일 것 같아요. 네. 이 글은 상담받기 전 학부모님께서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 안내글입니다. 뭔가 우리가 직접 쓴 느낌이 아니죠. 약간 어색한 AI 특유의 말투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다소 약간 좀 딱딱한 느낌이 있어요. 조금 상업적이고 좀 더 이제 어, 건조한 특유의 어떤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자, 반면에 클로드 AI를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땡땡땡 학원 문수환 원장입니다. 약간 이런 눈웃음, 그죠? 고민이 많으셨죠? 솔직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죠? 물론 약간의 어색한 부분이 아예 없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비교를 해봤을 때 챗GPT보다 조금 더 자연스럽게
네, 저희 학원은 대형 프랜차이즈가 아닌 원장 1인과 보조간사 1명이 함께 운영하는 소규모 학원입니다. 5년째 이 자리에서 이런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규모가 작은 만큼 꼼꼼히 살핍니다. 네, 중요하거든요. 네, 저희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식으로 커리큘럼을 운영합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마케팅에는 서툰 편입니다. 이런 식으로까지 말하면서 우리 조금 더 실제로 원장님이 쓴 듯한 그런 감성으로 글을 써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AI를 활용해서 블로그 글을 쓴다 하시면 이 오늘 말씀드린 클로드 AI를 활용해서 블로그 글을 작성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클로드 AI가 작성해준 내용을 컨트롤 C 복사를 해서 이제 컨트롤 V 복사를 합니다. 했더니 자, 이렇게 어떤 굵게도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인용구, 자, 인용구를 적용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 인용구를 이렇게 3번 복사를 해서 얘도 여기다가 넣고, 자, 얘도 여기다가 넣고.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뚝딱뚝딱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빨리 이렇게 빠르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특정 단축키를 알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자, 혹시 여러분 단축키 잘 쓰고 계신가요? 단축키 어떤 거 쓰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채팅창에서 한번. 나는 단축키 잘 쓰고 있다. 4번. 자, 여러분, 단축키 우리 딱 3개만 기억하고 갈까요? 단축키. 자, 단축키. 자, 블로그 글쓰기 속도 10배 늘려주는 단축키 3종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반응이 좋아서 네, 요거 좀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자, 전체 선택은 컨트롤 A. 따라해 볼게요. 컨트롤 A. 마이크를 켜주시면 좋겠네요. 제가 다 까면 화면을 보고 있어서 혼자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컨트롤 자, A. 그리고 그 다음에 잘라내기 컨트롤 X. 컨트롤 X. 여기 컨트롤 X. 자, 그리고 서식은 제외하고 값복사가 이제 컨트롤 쉬프트 V. 따라해 볼게요. 컨트롤 쉬프트 V. 컨트롤 시프트 V. 우리 이 3가지만 알고 있으면 블로그를 글쓰기 속도 10배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까요?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 처음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죠. 자, 그러면 일단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죠. 자, 지금부터 주목하세요. 자, 내가 일단은 소제목 인용구를 만드는 겁니다. 소제목 인용구 선택하시고 일단 마우스로 좀 선택을 해주세요. 선택하시고 여기 보시면 인용구로 변경이 있습니다. 보이시면은 채팅창에 1번 인용구로 변경 됐죠? 그 다음에 인용구를 클릭하시고 2번이나 4번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쵸? 그리고 이제 소제목 인용구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굵게도 해주시고요. 색깔도 하나 넣어주시면 좋아요. 굵게도 해주시고 색깔도 넣어주시면 좋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를 만들었어요.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빨리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기본적인 복사 붙여넣기 컨트롤 C, 컨트롤 V는 알고 있죠. 컨트롤 C, 컨트롤 V. 자, 그래서 컨트롤 C, 얘를 클릭해서 컨트롤 C 한번 해주고요. 자, 우리 요것도 이렇게 동일하게 만들고 싶죠? 컨트롤 V 해주고 여기도 클릭해서 컨트롤 V 이렇게 일단 해줍니다.
그죠? 복사 붙여넣기 단순하게 컨트롤 C, 컨트롤 V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자, 2번 뭐예요? 잘라내기. 잘라내기 뭐였어요? 컨트롤 X였죠. 자, 얘를 선택해서 컨트롤 X를 해줍니다. 다음, 자, 여기 인용구를 클릭하시고 컨트롤 A 전체 선택하세요. 컨트롤 A 전체 선택. 그 다음에 서식 제외하고 값복사예요. 서식 제외하고 값복사.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는 이렇게 검정색 굵게 되어 있었잖아요. 검정색 굵게 서식은 빼고 수업 퀄리티에 자신 있습니다라는 글자만 여기에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정색 굵게가 아니라 내가 복사 붙여넣기를 하는 이 파란색 굵게를 적용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게 바로 컨트롤 쉬프트 V입니다. 자, 해볼게요. 자, 컨트롤 X 하시고 여기를 클릭하시고 컨트롤 A 전체 선택 후에 컨트롤 쉬프트 V. 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한 번 더 볼게요. 자, 내가 잘라내고 싶은 부분을 컨트롤 X 하시고 다음 소제목을 클릭한 다음 컨트롤 A 전체 선택했죠. 그 다음 컨트롤 쉬프트 V.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훨씬 더 빠르게 여러분들이 블로그 글쓰기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프로님, 제가 컴퓨터로 열심히 글을 쓰는데요. 핸드폰으로 봤을 때는 글이 너무 읽기 힘들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거를 컴퓨터로 쓰면서도 확인할 수 있나요? 핸드폰 보는 것처럼 확인할 수 있나요? 자, 우리 마우스 따라오실게요. 여기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여기 PC 화면이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걸 클릭해 보시면요. 네, 모바일 모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세 문장 단위로 엔터를 이제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예요. 엔터를 이제 한 번 또는 두 번씩 눌러주시는 거예요. 엔터를 두 번씩. 어때요? 훨씬 가독성이 좋아지죠. 컴퓨터로 봤을 때는 별로 안 길어 보였는데, 컴퓨터로 봤을 때는 별로 안 긴 것 같았는데, 스마트폰으로 봤더니 굉장히 길죠. 그렇죠? 그래서 두세 문장 단위로 엔터를 두 번씩만 해준다면 가독성을 훨씬 올릴 수 있습니다. 자, 요 정도 하고 이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AI를 활용해서 블로그 글쓰기를 이제 하셨다면, 이번에 새롭게 업데이트가 된 클로드 AI를 활용해 보시면 더욱더 자연스러운 글쓰기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우리 중요한 내용이죠. 신학기 역대급 매출 만들, 자, 지금 챙겨야 할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프로모션 전략입니다. 이번에 등록하면 어떤 것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 원장님들께서 열심히 수업하시는 걸로만으로는 우리가 신규 모집이 지금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현장에서 교육 전문가로서 열심히 하시는 것은 이제 현장대로 하시되 이런 세일즈나 마케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세일즈나 마케팅에 대해서. 그래서 2월 달 SNS를 통해 등록을 하시면 첫 달 무료 수업을 제공해 드립니다. 또는 2주 무료 수업을 제공해 드립니다. 이런 부분이 좀 여러분들이 출혈이 많이 걱정되신다면 교재비를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교재비 면제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프로모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프로님, 제가 이런 프로모션에 대해서 뭐 대외적으로 이렇게 홍보하기가 부담스러워요 라고 느끼시는 분 채팅창에서 한번. 없으시면 넘어갈게요. 자, 나는 이제 이런 문구를 공개적으로 하기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에게 제가 마법의 아주 강력한 이제 좋은 문구 하나 선물로 드릴게요. 요즘 반응이 되게 좋아요. 1월 달에 제 챌린지 참여하셨던 분들이
6명씩 신규 등록하시고 그랬거든요. 이 마법의 문장을 또 잘 활용하신 게 또 도움이 아마 됐을 거라고 짐작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아, 이걸 이야기해도 되나? 이야기해도 되나? 자, 바로 이 문장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상담 시 블로그 보고 왔다고 꼭 말씀해 주세요. 특별한 혜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때요? 대외적으로는 어떤 혜택인지 공개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공개 안 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 혜택이 뭔지 또 궁금하고 호기심이 들고요. 그쵸? 그러면 이 문구를 봤을 때, 왠지 이번 주말에 또는 오늘 저녁에 상담을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이 들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 블로그를 운영하실 때, 자, 글의 마지막에 인용구 1번, 인용구 1번을 넣어서 굵게도 해주시고, 자, 이렇게 아주 매력적으로 지금 보는 즉시 상담을 하고 싶은 아주 매력적인 상담 유도 장치를 걸어두시면 좋겠죠. 자, 조금 더 멋지게 해볼까요? 자, 우리는 언제나 글자보다는 이미지가 설득이 강하고요. 이미지보다는 동영상이 설득이 잘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캔버스 또는 캔바를 다루실 수 있다면, 미리 캔버스나 캔바를 다루실 수 있다면, 1080에 300짜리, 네. 어, 이런 내용을 또 이제 이미지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두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사진을 넣고, 이런 사진을 이제 학원 현장에 대한 사진이나 원장님 사진을 깔고, 이제 이런 문구를 진행을 하시는 거죠. 자, 너무 이제 길어질 것 같아서. 네, 자, 두 번째. 다른 학원과 다른 우리 학원 또는 우리 원장님이 가진 조금이라도 다른 강점이나 차별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과 정리가 필요합니다. 개별 진도 수업을 합니다. 맞춤형으로 수업합니다. 원장님들께서 이제 10분 중에서 5분은 5분 이상 7분 정도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수업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대행을 하면서 학원을 꾸준하게 요즘도 성장시키시는 분들은 네,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학원 자체적으로 이런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요. 또 이런 프로그램도 자체적으로도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니면 이제 작은 디테일한 이야기도 자랑거리로 하세요. 예를 들어서 스티커 제도를 운영하면서 아이들이 조금 더 성취도를 더 제고할 수 있도록 또 더 의욕적으로 이제 어떤 것들을 학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등등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하고 계시지만 그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홍보 마케팅, 세일즈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마치 진행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그 부분들에 대한 홍보를 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또 아이들의 교육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학부모님들의 교육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실제로 현장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크고 작게 있으시다면 그것들을 놓치지 않고 빠짐없이 정리를 해놓고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이들 이제 학원에서 스티커 이런 부분들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부분도 자,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사진을 좀 불투명하게, 불투명도 이제 뭐 55로 진행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텍스트. 이렇게 흰색 외곽선으로 글자를 잘 보이게 해주고, 자, 이런 식으로라도 간단하게라도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플레이스라든지 또 블로그에 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는 거죠.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지역 도서관, 지역 도서관 사진을 이렇게 또 넣고, 여러분들 동네에 이제 도서관 있잖아요. 마찬가지.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진행하는 게 있다면 적극적으로 내가 하고 있는 노력들에 대해서 그것을 당연하게 입소문으로 퍼질 것이다라고 기대하시면 안 돼요. 요즘 젊은 학부모님들이 서로 입소문과 소개 추천이 옛날 같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학년별, 수준별 성장 사례를 한 명씩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 두시는 거예요. 네. 아무래도 바쁘시다 보니까 제가 많은 원장님들 이렇게 1대1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정말 아이들 사례가 많은데 정리를 못 했어요. 이런 사례들이 되게 많은데라고 하시면서 그 대표 사례 두 가지도 말씀하기를 힘들어 어려워하시는 원장님들이 아주 많습니다. 반면에 이 작년에도 그렇고 이제 올해도 그렇고 꾸준하게 계속 우상향 성장을 만드시는 분들은 저희 이런 아이도 있었고요. 저런 아이도 있었고요. 이런 아이도 있었어요. 학년별로, 수준별로 아이들의 성장 사례가 어떤 아이들이 있었는지를 굉장히 아주 마치 면접을 준비한 사람처럼 술술술술 얘기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두시고 여러분들이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SNS에도 기록을 해두시는 거예요. 만약에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 기록을 해두셨다면 이제 상담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씩 그 아이가 신규 상담 들어오는 아이가 이제 몇 학년인지를 알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또 이제 또는 학부모님의 고민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어느 정도 정보를 미리 아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상담하기 전에 이런 상담 전 또는 상담 후에 상황에 따라서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블로그에 정리해 놓으셨던 그 링크 있죠? 이제 이런 주소 이런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보내시는 거죠. 문자나 카톡으로. 자, 우리 채팅창에 올려드렸으니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들의 진정성과 노력을 증명해주는 사회적 증거를 모으셔야 됩니다. 네, 우수 성적표 사진 모으기. 2024년, 2025년에 아이들 성적 잘 나왔던 사진들을 찍어 놓으신 것들을 이번 주말에 다 모아두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학부모님이 보내준 감사 또는 만족도를 표현하는 이제 카톡 캡처본 또는 문자 메시지 캡처본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의 입으로 우리 학원이 좋아요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학부모님의 입으로 우리 학원이 좋아요가 또 굉장히 효과적이겠죠. 자, 영수증 리뷰 없이, 죄송해요, 다시. 결제하지 않아도 영수증 리뷰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이버 플레이스에서. 그게 뭘까요? 바로 네이버 플레이스 예약 기능을 활용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이버 플레이스 예약 기능으로 무료 상담이라는 예약 기능을 추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예약을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예약 신청을 하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승인을 하셔야 예약이 승인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승인을 하시면 그 고객 입장에서 리뷰를 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영수증 리뷰가 있어야 아무래도 이제 학부모들이 다른 학부모들의 어떤 피드백을 보고 또 신규 상담이 더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리뷰를 부탁할 사람도 잘 없고 하신다면 이제 네이버 플레이스 예약 기능을 활용해서 주변 지인들을 동원하시고 영수증 리뷰를 또 많이 올려두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아이고, 이거는 좀 사진이 좀 들어가 있네요. 자, 세 번째는요. 자, 가맹사업 하시는 본부장님을 위한 SNS 핵심 전략입니다. 자, 제가 이제 작년 말 무료 특강에서도 드린 말씀인데요. 자, 2026년 SNS를 활용한 비즈니스 활성화의 핵심. 자, 우리는 SNS에서 미디어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024년, 2025년 이제 더 학원 원장님들이 옛날보다는 훨씬 또 블로그도 많이 하시고 인스타그램도 많이 운영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우리가 블로그 글을 적는 것만으로는 사실 이제 가맹 모집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가맹 후에 이제 협조도가 좋은 원장님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한 인터뷰를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인터뷰를 진행하시고 또 인터뷰 영상 촬영 시에 또 그 원장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원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또 지원을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해당 영상을 그 원장님을 인터뷰한 영상을 여러분들이 블로그 글로 쓰시거나 그렇죠? 또는 인스타그램 릴스로 올리셔서 자, 블로그에 올렸다면 공지에 등록하시고 인스타그램 올렸다면 이제 상단 피드 고정으로 하시는 거죠. 그래서 가맹 우수 원장 인터뷰. 네. 가능하시다면 시리즈로 여러분들이 이런 인터뷰 시리즈를 또 올려주시면 매우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더 효과적으로 가맹사업 모집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고퀄리티로 찍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 여러 가지 자동으로 보정되는 그런 카메라 어플들도 있잖아요. 뭐 소다 어플이라든지 뭐 메이투라는 어플이 있다든지 소다라든지 뭐 뷰티캠이라든지 저는 이제 좀 소다가 좀 쓰기가 쉬워서
더 추천드리긴 하는데, 자, 화질이 뭐 아주 깨끗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느 정도 자동 보정되는 이제 뷰티 캠 인터뷰 영상 촬영을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인스타 상단 고정은 뭐냐? 자, 여러분들이 저기 이렇게 인스타 보시면 이렇게 핀셋으로 꽂는 것 있죠? 핀셋으로 꽂는 거. 아무리 내가 릴스를 계속 올려도 이제 상단에 계속 고정되어 있는 이 핀셋으로 상단 고정을 해두시라는 거예요. 가맹 우수사례 원장님 인터뷰하신 부분을요. 자, 그래서 이런 영상을 찍을 때 보통 이제 FM으로 찍으시면은 16대 9 또는 9대 16 비율로 많이 찍거든요. 자, 가로 세로 9대 16이면 이제 릴스 사이즈인 거고요. 4대 3으로 하면 이제 보통 유튜브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꼭 이거에 정확하게 맞지 않아도 돼요. 정확하게 맞지 않아도 되니까,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사각형으로 찍었다. 1대1 비율로 찍었다. 1대1 비율로 찍었다면, 자, 또 인스타 올릴 때 깔끔하게 올리고 싶은데, 비율이 안 맞아서 좀 애매한 경우들이 있으시죠? 자, 여러분들 이제 유튜브 쇼츠나 인스타그램 릴스를 평소에 좀 보시는 분들은 이제 많이 보신 형태일 텐데요. 뭔가 찍었는데 비율이 딱 맞지가 않는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영상 자체를, 자, 요즘 이렇게 하는 게 또 유행이에요. 많이 이제 SNS를 좀 보시는 분들은 많이 보신 형태일 텐데, 자, 이렇게 전체를 검정으로 가리고, 내가 보여주고 싶은 영상의 부분만, 자, 맞아. 예시 이미지를 좀 찾아볼게요. 영상을 올리실 때 그냥 이런 비율로 그냥 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비율로 올리시고 단순하게 흰색 글씨에 노란색 강조로. 자,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릴스를 만들어 주셔도 아주 고급스러운 여러분들이 컨텐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비율이 맞지 않더라도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또 준비를 하시면 충분히 이제 효과가 좋은 어떤 인터뷰 컨텐츠가 이제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 네 번째입니다. 자, 우리 학원의 최대 매출 계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실습을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이제 좀 업데이트가 된 버전인데요. 자, 한번 우리 카톡방에도 올려드렸어요. 자, 카톡방에 올려드렸는데, 자, 같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원장님 작성용 질문지를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 놓았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복사를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를 해서 현재 월 매출은 뭐 800만 원인데 800만 원 정도 하고 초등 주 2회 이렇게 하고 있다. 여러분들의 상황을 간단하게 넣으시는 거죠. 그렇죠? 40명. 중복 제거해서는 이제 35명. 중복 포함 시 이제 45명. 그리고 운영 가능한 요일 시간대 중 가장 비어있는 시간대. 여러분들이 이제 비어있는 시간대를 또 이렇게 적으시는 거죠. 자, 일반적인 유치, 초등, 대상, 이제 사고력, 수학, 요구. 임의로 답변을 해놓고 제가 원장님들께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근데 총 매출 이제 430에 수업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순 인원, 과목별 중복 총 이렇게 7개 반 운영을 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상황을 이런 식으로 이제 입력을 해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대 매출 시뮬레이션. 다음에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시고 학원 정보를 입력 후에 최대 매출 시뮬레이션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최대 매출을 달성하기 위한 2개월 액션 플랜을 정리해줘. 이 두 가지 요청만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은 이제 영상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의 상황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최대 매출 시뮬레이션을 보여줘. 자, 제가 이렇게 학습을 시켜놨어요. 수업료 인상 없이 구조만 개선을 했을 때 매출을 어디까지 올릴 수 있는지. 실제로는 이제 어떤 이제 부족한 부분 점검 포인트가 있는지. 이제 굉장히 많은 학습을 시켜놓은 챗GPT 프롬프트이기 때문에 요거 한번 해보시는 건 여러분들이 경영의 입장에서 또 학원의 어떤 손익에 대해서 이제 점검을 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현재 매출은 430이지만 구조를 개선했을 때 최대 매출은 840까지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에서 현재 학생 수가 적거나 수업료가 낮아서가 아니라 운영 시간 대비 이러한 어떤 개선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대 매출 달성 위한 2개월 액션 플랜을 정리해줘. 내가 이제 컴퓨터에 빠르지 않아서 뭐 아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40대 후반의 컴맹이야. 참고해서 정리해줘. 아니면 나는 지금 체력이 좀 약한 상황이야. 그죠?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컴퓨터가 익숙하지 않은 40대 후반의 원장님 기준으로 이제 종이, 카톡, 말로 가능한 수준의 2개월 액션 플랜을 이렇게 정리를 이제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꾸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이렇게 AI와 대화를 하시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리가 좀 팽팽 돌아가시는 오전 시간대 이렇게 한 30분 정도
일주일에 하루 이틀만이라도 좋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컨디션이 좋은 오전 시간대에 이런 챗GPT와 경영자의 관점에서 이런 대화를 하시면 학원 활성화에 많은 인사이트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뽑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나는 요즘 이제 수업 준비만으로도 지쳐서 체력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야. 내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세 가지, 기본적인 부분만. 자, 이렇게 생각보다 솔직하게 AI에게 여러분들의 상황을 좀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종이를 펴두고 손으로 이렇게 정리해 보는 거죠. 이거 한번 해보시면 아주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카톡방에 올려드렸어요. 네, 요거 확인하신 분 이렇게 채팅창에 그 카톡방에 따봉이나 하트 표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무료 특강에 벌써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다섯 번째 무료 AI로 학원 홍보 영상 만드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 이제 배우 3.1를 활용한 이제 영상을 만드는 건데요. 제미나이의 유료 버전이 있어야 보통 이게 가능한데, 자,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건 무료로도 그 배우 3로 영상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자, 바로 구글 플로우에서는 제미나이 유료 기능인 영상 만들기가 구글 플로우에서는 무료로 이제 하루에 개수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무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구글에서 구글 플로우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자, 구글 플로우라고 검색하시면, 자, 혹시나 비슷한 사이트 있다면 이런 거 좀 주의하시고요. 헷갈리지 마시고, 이 구글 랩스에서, 구글 실험실이죠? 구글 랩스에서 만든 이 핑크 색깔 아이콘의 구글 플로우 사이트, 여기가 정확한 곳입니다. 요즘 AI가 똑같은 어떤 그 프로그램인데 여러 가지 사이트에서 막 제공을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짝퉁 사이트들이 되게 많아요. 짝퉁 사이트들이 되게 많아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 아이콘 잘 참고하시고 이거 보고 이 사이트를 확인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마찬가지 지메일 아이디만 있으시면은 간편하게 지메일 아이디로 이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Create with Flow 클릭하세요. Create with Flow. 자, 지금 저는 이제 프로 유료 버전이라서 여러분들이 좀 공감이 안 되실까봐 저도 이제 무료 계정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오른쪽 상단에 이제 이제 구글 아이디로 가입하기. 자, 오른쪽 상단에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하기. 저도 무료 버전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저도 이거 무료 버전입니다. 자, 혹시나 이런 화면이 뜬다면 우리 구글 플로우에서 만드는 거죠. 구글 플로우. 자, 새 프로젝트 클릭. 여러분, 저도 이제 무료 버전이에요. 업그레이드 하라고 뜨죠. 저도 지금 무료 버전으로 쓰고 있는데, 자, 150 크레딧을 제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제 매일 생기는 거예요. 이 크레딧이. 그래서 무료로도 하루에 몇 개 정도는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프롬프트를 좀 준비를 해왔어요. 자, 프롬프트를 정리를 해왔습니다.
너는 배우 3.1 영상 제작 전문가야. 이제 영상 하나당 이제 7초 단위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한 번 만들 때 7초짜리 영상이 최대예요. 자, 7초짜리 학원 소개 영상을 만들기 위한 영문 프롬프트를 작성해줘. 그리고 영어 프롬프트를 넣어야 만들어지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국말로 프롬프트를 쓰지만 이제 만들어주는 영문 프롬프트로 갖다가 쓸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학원명. 예를 들어서 뭐 문프로 영어학원. 지역, 용인시 수지구, 대상 연령, 이제 유치, 초등, 과목, 영어, 원장명, 문수한, 영어, 문수한 원장. 그죠? 음.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학원에 대한 정보를 넣어봤어요. 가상으로.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프롬프트를 이렇게 학원 정보만 넣으시고 우리가 챗GPT나 제미나이 뭘 써도 상관없습니다. 챗GPT나 제미나이 뭘 써도 상관없어요. 자, 프롬프트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네, 이렇게 넣으시면은 자, 제가 아까 카톡방에 올려드렸어요. 요 내용을.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학원 정보만 바꾸시면 돼요. 좀 어렵게 느끼실까 봐. 학원 정보만 넣으시면 되고. 자, 그럼 이렇게 영문 프롬프트를 이렇게 쭉 만들어 주거든요. 우리는 이것만 있으면 돼요. 자, 자, 그래서 얘를 복사를 해줍니다. 그죠? 얘를 복사를 해주고 아까 구글 플로우 사이트에서 자, 버튼을 눌러주세요. 텍스트 동영상 변환이 아니라 프레임 동영상 변환입니다. 이게 사진을 동영상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사진을 프레임 동영상 변환 클릭.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찍었던 프로필 사진을 하나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자, 프레임 동영상 변환으로 설정을 하시고 사진을 이렇게 하나 넣는 거예요. 자, 바로 모드로 만들지, 세로 모드로 만들지. 저는 세로 모드로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사진이 들어갔죠. 그럼 이 사진 기준으로 영상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챗GPT 또는 제미나이로 우리가 받은 이 영문 프롬프트를 실행하면 끝입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 이런 사진이 없으신 분들 계신가요? 저는 이런 깔끔한 사진이 없어요. 채팅창에 1번. 깔끔한 사진이 없으시면, 자, 제미나이. 자, 구글에서 제미나이를 검색하세요. 제미나이. 제미나이에서 AI를 활용해서 무료로 만들 수 있어요. 자, 제미나이 사이트에 들어와서 여기 도구 누르시면은 이미지 생성하기가 있거든요. 이게 요즘 시중에서 한 번쯤 들어보신 나노 바나나라는 겁니다. 나노 바나나 이미지 생성 AI입니다. 얘를 클릭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셀카를 하나 찍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셀카를 찍어 볼게요. 간단하게. 자, 이렇게까지 무료특강에서 보여드릴 생각은 없었는데, 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사진을 넣고, 대충 셀카 찍은 거죠. 셀카를 찍었죠. 자, 첨부 이미지의 인물을, 그죠? 깔끔한, 어,
예를 들어서 수학학원, 깔끔한 인테리어의 수학학원 원장으로 프로필 사진 만들어줘. 자, 어떤 옷을 입으면 좋을까요? 자, 여러분 엔터 칠 때는요, 그냥 엔터하면 실행이 돼버려요. 그냥 엔터 하시는 게 아니라 쉬프트 엔터를 누르셔야 돼요. 쉬프트 엔터. 쉬프트 엔터를 2번 눌러주고, 이제 복장은 이제 비즈니스 캐주얼 복장이면 좋겠어. 그리고 안경은 빼줘. 팔짱 끼고 자신감 있는 뭐 스마일, 미소를 지어줘. 자,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일단은 요것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첨부 이미지의 인물을 깔끔한 인테리어의 수학학원 원장으로 프로필 사진 만들어줘. 아시겠죠? 자,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자, 복장도 어떤 복장이었으면 좋겠어. 자, 여러분들 머리가 길다 또는 머리 염색 색깔이 마음에 안 들다. 그런 것도 다 바꾸실 수 있어요. 그래서 머리가 너무 짧으신 분인데 좀 길게 하고 싶다면 머리를 뭐 가슴까지 오는 좀 장발로 바꿔줘. 중단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머리를 위로 올려줘. 헤어스타일을 머리를 뭐랄까요? 댄디하게 위로 올린 뭐 헤어스타일을 이렇게 바꿔줘. 훌륭하죠. 안경도 다 빼주고 하죠. 헤어스타일 바꿔주죠.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프로필 사진을 AI로 그냥 만들어 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자, 들어볼까요? 용인시 수지구 문프로 영어학원은 아이의 기질을 먼저 이해하는 영어 교육을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영상이 나오는 용인시 거죠. 수지구 문프로 영어학원은 아이의 기질을 먼저 이해하는 영어 교육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 자, 그런데 지금 저는 제가 말했으면 좋겠거든요. 남자 목소리로. 그렇죠? 그래서 문프로 문수환 원장의 목소리로 소개. 자, 문수환 원장이 직접 소개하는 느낌으로. 자, 이거 문장이 좀 길긴 해요. 7초 동안 말하기에는 문장이 좀 길기는 해서, 어, 요 2문장만 해볼게요. 2문장 정도만. 자, 그래서 이 영문 프롬프트를 전체 복사한 다음에, 영문 프롬프트를 전체 복사하죠. 자, 전체 복사한 다음에, 음,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전체 복사를 했는데, 제가 말이 너무 길어서, 뒤에 문장 하나는 좀 뺄게요. 7초라 하기엔 너무 길어서. 자, 이렇게 뒤에 한 문장을 좀 뺐고요. 자, 사진도 다시 넣어 볼게요. 아까 우리가 다운받은 사진 있죠? 이걸로 만든 거? 요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업로드를 해볼게요.
자, 놀라운 건 이 모든 것을 구글 플로우 사이트를 활용하시면 무료로 하루에 영상을 2개에서 3개 정도는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잠깐 한번 기다려 볼게요. 자, 이렇게 오류가 한 번씩 뜰 수 있는데 동일하게 진행하시면은 이제 됩니다. 네,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방법을 안내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라이브 참여자분들을 위한 이제 이 모든 자료를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매출 측정기, 썸네일 메이커, 이제 이런 프롬프트 이런 부분까지. 자, 자, 우리 줌 채팅창에 올려드렸습니다. 자, 줌 채팅창에 지금 보시는 제가 카톡방에는 올려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받아가세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원 최대 매출 측정기 그리고 블로그 썸네일 메이커 학원 소개 영상 프롬프트 그리고 네, 또 학원 퍼널 마케팅 평가표 요거까지 쭉 만들었거든요. 자, 네 번째 거 학원 퍼널 마케팅 평가표가 들어가 보시면 자, 혹시나 여러분들 저기 PDF로 자료 보시는 게 좀 어려우신 분 계실까 봐 글자 수 제한이 있어가지고 자, 이렇게 좀 잘라가지고 채팅창에 올려드렸거든요. 혹시나 PDF로 보시는 분 어려운 분 계실까 봐. 자, 여러분들이 뭔가 퍼널 마케팅에 대해서 들어는 봤는데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 여기 진단 시작하기 해서 현재 블로그 플레이스 인스타를 어떻게 운영 중인가요? 세 채널 중 뭐 한두 개만 운영한다. 한 달 동안 평균 몇 개 정도 올리시나요? 주일에. 학부모 유입 경로를 파악하고 있나요? 잘 모름. 오프라인 노출과 온라인을 연동하고 있나요? 이제 많은 분들이 안 하고 계신 분들이 더 많죠. 네, 제가 수업 때 자주 강조하는 내용인데, 네. 1개월 내에 후기나 영수증 리뷰, 성과 스토리를 게시했나요? 아니요. 자, 솔직히 여러분 아니요 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자, 프로모션을 운영하시나요? 가끔 운영한다. 자, 지금 거의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많죠? 운영하지 않음. 고민 해결형 콘텐츠를 올리나요? 거의 없음. 미끼 상품 하시나요? 거의 안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퍼널 마케팅에서 아, 내가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있는 게 많구나라는 걸 좀 느끼시는 계기. 자, 이런 걸 느끼신다면 아, 내가 이런 거를 하면은 더 좋아질 수 있겠구나라는 방법을 아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계속 스트레스만 받고 계속 이제 나 혼자만 고민하지 마시고 아, 이런 것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도움이 될지를 이렇게 제시를 이제 힌트를 얻으시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진단했더니, 자, 어때요? 제가 이제 보통 일반적인 원장님의 어떤 마케팅 수준을 제가 이렇게 대표해서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자, 긴급 처방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이것부터 하세요.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진단을 받죠. 그렇죠. 빨리 이것부터 하세요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뭔가 좋아지고 싶은데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시겠다면 이 네 번째로 드렸던 퍼널 마케팅 평가표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조금 많은 내용을 진행해서 들으시느라 좀 힘드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좀 재미있으셨나요? 네. 자, 신학기 역대급 매출에 도전하실 원장님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 1월 달 이제 블로그 완성 챌린지 5일 동안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 5일 일주일 동안만 빠르게 이제 매일매일 만나면서 5일 진행을 한 후기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번 주에만 상담문이 5건 들어왔다. 월요일에만 5명이 등록 예약되었다. 이렇게 1월 달 챌린지 참여하신 원장님들이 또 좋은 성과들을 많이 내주었습니다. 네, 여러분 중요한 시기입니다. 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시다면 네, 저와 함께 이런 부분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월에 2가지 스터디를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학원 플레이스 완성하는 3주 챌린지입니다. 자, 왜 플레이스를 지금 하셔야 되냐? 자, 2025년 11월 말부터 네이버 알고리즘이 크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현재 일시적으로 블로그의 파급력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에요. 블로그 글이 잘 안 뜨고 있어요. 네. 반면에 블로그의 파급력이 줄어든 상태이고, 자, 학원 업종은 여전히 플레이스가 가장 먼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 홍보, 온라인 홍보에서는 플레이스의 중요도가 더 올라간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플레이스 완성 이제 3주 동안은요. 자, 플레이스 신규 등록하는 방법. 요거는 이미 여러분들께서 많이 등록이 되어 있으실 거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새로 찍은 VOD를 통해서 안내를 드릴 거고요. 자, 그 외에 모든 내용은 또 라이브로 다 안내 드릴 겁니다. 플레이스 상위 노출 최적화 세팅과 예약. 아까 네이버 예약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드렸죠. 네이버 예약을 통해서 무료 상담을 설치해 두시면 이제 예약을 통해서 바로 영수증 리뷰까지 가능하다. 네, 굉장히 강력한 기능입니다. 꼭 여러분들 배워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상담 5건을 늘리는 플레이스 프로모션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네, 그리고 플레이스 상위 노출 광고 세팅하는 방법까지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플레이스를 열심히 세팅해뒀는데도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에 있다면 적어도 2월, 3월 또는 4월까지는 여러분들이 아예 광고를 진행해서 한 달에 예산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생각하세요. 한 달에 최대 안돼 아마 대부분의 지방 지역들은 한 달에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서울 수도권은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광고비를 내가 투자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바로 1페이지 상단에 꽂아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딱 신학기 중요한 2월, 3월, 그리고 나아가서는 4월 초까지 아예 플레이스 광고 세팅해버려서 1페이지 상단을 잡으시면은 또 아주 훨씬 더 매출적으로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2주 동안 라이브 수업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3주 차에는 제가 1대1로 점검을 해드릴 겁니다. 전체 인원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점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그냥 수업만 받고 혼자 못 따라가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1대1로 다 점검을 해드리고 완성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엄청 좋죠? 그래서 이제 일정은 이제 다음과 같고요. 비용은 이제 20만 원입니다. 이 플레이스 광고 세팅만 해도 사실은 원래는 50만 원, 뭐 90만 원 이렇게 받는 사람들 많아요. 하지만 저는 많은 분들과 함께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비싸게 하지 않는 것 알고 계시죠? 그래서 20만 원이고 네, 내일까지 등록하시면은 뭐 17만 원으로 이제 뭐 준비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20만 원도 말도 안 되는 가격이다. 네, 이번 중요한 시즌입니다. 여러분 이 플레이스 아직도 플레이스 세팅 중요도 잘 모르신다면 반드시 하십시오. 네, 너무너무나 매출적으로 중요한 부분일 겁니다. 네, 여러분 이런 릴스도요. 미리 캔버스로 쉽게 만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두 번째 스터디는요. 신학기 활성화 실전 프로모션 스터디입니다. 수업은 진심이지만 매출을 만드는 세일즈나 마케팅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스터디입니다. 네, 제가 아까 이제 모든 거를 무료 특강에서 알려드리기는 좀 한계가 있다 보니 상담을 부르는 블로그 푸터 이미지. 네, 1월 달에도 굉장히 효과가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원장님들의 성공 사례를 통해서 효과가 좋다는 걸 확인했고요. 네,
무엇인지 궁금하시고 여러분들의 학원에도 적용하고 싶으신 분들, 네, 반드시 이번 스터디 참여하셔서 이 블로그 푸터 이미지 적용하셔서 상담 많이 끌어당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상담 전환되는 인스타그램 세팅에 대해서 진행을 할 거예요. 네, 세팅을 어떻게 하느냐? 프로필 어떻게 세팅해야 되고, 링크 어떻게 달아둬야 되고, 고정 피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만 제대로 세팅돼도 인스타 조회수는 나오는데 상담이 안 들어오신다. 그 고민이 해결되실 겁니다. 네. 그리고 미리 캔버스 우리 스마트폰 가지고 이런 릴스 영상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같이 실습으로 진행을 해볼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는 주말 7일, 8일 빠바박 빠르게 배워서 이제 저희가 이제 마스터를 할 예정입니다. 어, 설날이 지나고 하면은 사실 이미 늦었어요. 그래서 지금 배우셔야 돼요. 네. 설날 지나고 그때부터야 이제 뒤늦게 세팅을 하거나 뒤늦게 배우려고 하시면 이미 늦었습니다. 학부모님들 지금부터 알아보고 있고 2월 달에 이미 다 결정을 하는 부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학원 플레이스 이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프로모션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 두 가지 스터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네, 요거는 또 이제 좀 특별하게 준비를 해봤어요. 네, 나는 하고 싶은데 스터디 시간을 맞추기가 어렵다. 그리고 남들이랑 같이 공부하기가 힘들다. 제가 1월 달 중하순에 이번 달에 이렇게 1대1 과외를 해봤는데 이제 생초보 정말 왕왕초보 원장님들의 만족도가 높았어요. 네, 그래서 1대1로 과외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 1시간 줌 미팅, 줌 과외로 4번 해드립니다. 녹화본 교환 모두 다 평생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1대1 과외 받으신 분들 다 블로그 완성, 이제 방법을 알려드리고 제가 완성까지 책임지고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블로그 대문 제작 서비스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사실은 10만 원 이상 돈 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해요. 하지만 서비스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 수업하고 매주 제가 미션을 드려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걸 배워봤는데 잘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확인해봐요. 제가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따라오고 있으신지를 제가 확인해드리는 매 주차별 미션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시간은 평일 오전 9시에서 12시 사이에 조율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대1 과외, 네, 비용은 30만 원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과외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네, 요거는 이제 지금 요거 사진 찍어 주시고요. 사진 찍어 주시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면 네, 저에게 또 이 부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간이 좀 많이 늦었는데 혹시 컨설팅 받고 싶으신 분 계실까요? 좀 시간이 많이 늦어서. 혹시 원하신다면 제가 짧게라도 좀 보여드릴 수 있는데, 네, 요 부분은 네, 오늘은 좀 패스를 해보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박혜림 원장님의 이제 문해력 교육에 대한 또 좋은 특강 또 오늘 저희가 함께 모셔봤고요. 그리고 중요한 신학기 시즌 앞서서 우리 원장님들께서 어떤 것을 챙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는 시간 그리고 플러스 알파적으로 또 AI에 대한 이야기도 좀 다뤄봤네요. 네. 자, 오늘 특강 다시 보기와 교환 받는 방법은 3줄 이상의 후기와 이메일 주소를 네, 이 두 곳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우리 카톡방에 다 계시죠? 카톡방에. 자, 내일 자정까지, 내일 자정까지 남겨주시면, 네, 제가 오늘 특강 다시 보기와 교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또 중요한 시기, 2월달 스터디 챌린지 함께 하셔서 많은 분들이 정말 3월 매출 많이 오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스터디 신청 링크는 카톡방에 올려드릴게요. 네, 카톡방이랑 채팅창에 스터디 신청 링크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